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슬레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츠싱이라고도 하고요. 그 단어의 부류, 유형 혹은 성질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명사라고 하는 거는 모든 사물을 이제 통칭해서 이제 사람이 될 수 있고 사물이 될 수도 있고 뭐 장소가 될 수도 있고 어쨌든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지칭하는 어떤 사물이나 사람이나 이런 것들의 명칭을 지칭하는 것을 우리가 명사라고 하죠. 그럼 이 명사가 가지고 있는 문법 특징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이제 문법 특징을 보게 되면은 거의 대부분 두 개의 골자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제 그 문장 내에서 어떤 문장 성분이 될 수 있는가가 1번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2번이 다른 성분과의 호응 관계가 나와요. 그래서 뭐와 뭐와 결합할 수 있다, 뭐를 동반할 수 있다, 뭐의 수식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일단 문법 특징하면 이 두 가지를 기억을 하시면 돼요. 제일 중요한 두 가지는. 그래서 문장 내에서 어떤 문장 성분이 되는가. 이게 첫 번째 문법 특징. 그럼 명사는 주로 문장 내에서 주어나 목적어나 관형어가 돼요. 자, 그리고 될 수 없는 거는 이런 것도 우리가 보통 명사성 성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명사성 성분이라고 얘기하는 밍츠싱 청분이라고 하는 거고요. 보어나 부사어 같은 것들을 우리가 수로성 성분, 웨이츠라고도 하고요. 웨이위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웨이츠싱 청분 혹은 똥츠싱 청분. 그래서 우리가 문장 성분은 이렇게 총 6가지로 구성이 돼요. 주어, 목적어, 관형어, 그리고 보어, 부사어, 수러. 근데 이 중에서 주어, 목적어, 관형어를 명사성 성분, 수러, 보어, 부사어를 수로성 성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명사 같은 경우에는 명사성 성분을 충당할 수 있어요. 담당할 수 있지만 수로성 성분을 담당할 수 없다는 게 기본 골자예요. 근데 이 중에 보어나 부사어는 절대 안 되고 수러가 예외가 있다. 라는 거예요. 원래 명사는 기본적으로 수러가 될 수 없지만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수러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라는 게 예외. 근데 문법은 규칙 속에 예외가 항상 존재를 하는데 주로 시험에서 나오는 건 그 문법의 예외. 그래서 예외가 항상 중요하다. 그래서 명사가 수러가 될 수 있는 예. 예를 들어 我北京人 이런 거 그 관지 본적이라든가 现在3点 시간이라든가 今天明天 날씨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시를 동반하지 않고도 그 명사가 수로의 역할을 담당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부정을 할 때는 반드시 보시로 해야 한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명사의 두 번째 문법 특징하고도 연결이 되는 건데요. 좀 이따 밑에서 하겠지만 명사는 부사의 수식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我北京人의 부정은 我不北京人이라고 하면 北京人이 뿌의 수식을 받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불가하니까 我不是北京人이라고 해야 된다. 이제 이거예요. 일단 명사 수러에 관련된 시험 포인트는 요거. 자, 그러면 이렇게 해당하는 내용을 이해하고 바로 해당하는 영역에 기출풀이를 한다라고 했죠. 자, 그럼 기출문제집도 또 이제 준비를 해주세요. 자, 그래서 기출문제집 1페이지 보시게 되면 다음 중에서 이제 형태소 단어, 구, 문장 등 동일한 문법 단위를 2개씩 각각 찾아 쓰되 중복 사용이 불가하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나머지 내용은 또 어학개론에서 할 거고요. 이 중에 문장 2개를 찾아야 돼요. 근데 일단 얘는 글자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일단 아닐 거고 이 중에서 이제 문장인지 아닌지를 따져야 되는데 물론 문장은 이제 주술문도 있고 비주술문도 있기는 하지만 이게 진술이 됐든 어기가 됐든
그러니까 진술이 됐든 기사가 됐든 감탄이 됐든 의문이 됐든 하나의 완성된 어기를 전달하는 것이 문장이에요. 근데 이랬을 때 현재 3点 타 베이징러는 주어와 수어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주술문 문장, 진술의 어기를 가지고 있는 문장에 해당이 되는데 이때 이 산디나 베이징런이 명사인데 수어 역할을 담당을 하죠. 이런 것들이 명사 수어문이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명사 수어문이 이렇게 출제가 된 적이 있고요. 이게 첫 번째 문법점에 대한 거예요. 근데 얘네들의 부정 형식은 뿌가 아니라 보시로 해야 한다. 그래서 현재 보시 3点다 보시 베이징런이라고 해야 한다. 자, 일단 이 부분이 이해가 가셨으면 여기에 이해감 표시를 일단 해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법점으로 들어갈게요. 그래서 두 번째는 호응관계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뭐와 뭐가 서로 따페이 호응될 수 있고 뭐와 뭐가 서로 호응될 수 없고 이거를 따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명사는 수량고의 수식을 받을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이게 현대 한어와 고대 한어의 중요한 차이점이기도 해요. 고대 한어는 수사가 명사를 바로 꾸며줄 수 있다 그랬어요. 양사 없이. 근데 현대 한어는 반드시 수사, 양사 결합해야 비로소 명사를 꾸며줄 수 있다. 싼번슈라고 해야지 싼슈 이런 식으로 하면 틀리다. 이거 쉐상 해야지 이 쉐상 이렇게 하면 틀리다. 이게 일단 첫 번째. 그래서 얘는 고대 한어와의 차이점이기도 하다라 그랬어요. 고대 한어에서는 양사를 사용하지 않지만 현대 한어에서는 양사를 사용한다. 그럼 이거는 명사, 수사, 양사의 공통적인 문법 특징에 해당하기도 한다. 이건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현대 한유에서는 그名词는 数词和量词结合才能修饰名词이 얘기예요. 수사와 양사 결합해야 비로소 이제 뭐 명사를 수식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인 거죠. 아니면古代한유는 부용량词양사를 쓰지 않는데 현대 한유는 必须用量词 반드시 양사를 사용을 해야 된다. 이제 이건 거죠. 그래서 散书, 뭐本书 이런 식으로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의 예외는 고대 한어의 영향으로 인해서 고대 한어에서 온 성어라든가 뭐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양사가 없는 형태로 사용될 수도 있다. 근데 얘는 예외가 그다지 중요하지 않고 이 앞부분이 중요해요. 수사와 양사가 결합해야 반드시 수사와 양사가 결합해야 비로소 이제 명사를 꾸며줄 수 있다라는 포인트가 중요하고 요게 고대 한어와 현대 한어의 비교 형태로 나옵니다. 다시 기출문제지 13년도 논술 3번 문제. 자, 그래서 3, 6월에는 논술 문제에 대한 판서 자료를 드렸어요. 네, 그래서 요렇게 이제 그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도표 형태로 이 내용을 재조직하고 그 밑에 이제 그 그러니까 그 답안을 정리하되 이제 관鍵词, 핵심 키워드는 파란색으로 표시를 했는데 직강생분들은 출력본을 드리다 보니까 그게 안 돼 있잖아요. 그래서 직강생 자료실에 칼라 출력할 수 있게 이제 자료는 다 올려놨으니까 칼라 출력 희망하시는 분은 직강생 자료실에서 출력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순서대로 연도 순서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중간에 이제 찾으셔야 돼요. 근데 안 해놨네. 그래서 이 판서 자료가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도 절반 자르시면 돼요. A4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출력하셔서 절반을 자른 다음에 링 제본을 하시는 형태로 해서 연도별로 일단 쭉 정리를 하세요. 그러면 97년도 거부터 아마 이제 18년도 거까지 이렇게 쭉 되어 있을 거예요. 차례대로 1, 2, 3, 4, 뭐 1, 2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순서대로 일단은 먼저 이제 그거를 이제 만드시고 제가 수업 시간에 할 때 해당하는 그 논술 문제 있으면 그 부분을 미리 아니면 얘를 2칸짜리 라벨지도 있거든요. 그래서 2칸짜리 라벨지를 구입을 하셔서 그걸 출력한 다음에 이거를 기출문제집에 붙이셔도 돼요. 기출문제집에 이렇게 공란이 되게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기출문제집은 이렇게 단면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 뒷부분이나 아니면 이 옆부분이 비어 있잖아요. 거기에 이 논술 문제가 있는 부분은 라벨지로 출력해가지고 바로 해당하는 내용을 그냥 붙여버리시면은 보기가 편하겠죠. 그렇게 하셔도 되고. 그래서 논술 문제는 이제 난이도가 굉장히
그 높은 편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문제 이해부터 쉽지 않은데 여기 있는 도표를 보시면 그 답안 정리를 할 때 훨씬 더 이해에 도움이 많이 된다. 그래서 이 문제의 의도는 현대한어의 어휘 문법은 대부분 고대한어의 특징을 계승했으나 일정한 변화가 있었다. 그래서 자료 A는 그 일부 단어가 일부 단어의 고대한어, 현대한어 사이의 그 의미풀이 자료이고 B는 고대한어의 일부 예문이다. 그래서 먼저 A를 근거로 각각의 의미 변화를 서술한 다음에 단어 변화의 3가지 유형에 맞춰 귀납을 해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나중에 영어계로도 하겠지만은 츠2의 옌비엔에는 이제 확대 축소 전이가 있죠. 그거에 대한 고대한어, 현대한어의 뜻풀이를 주고 이게 의항이 축소된 건지 확대된 건지 전이된 건지를 분석하라. 이게 A인데 여기는 지금 해당하는 B 부분에 해당하는 예문만 제가 발췌를 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의도였고 그 다음에 자료 B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원문 그 한문을 주고 이거를 백화로 해석을 한 다음에 이를 토대로 고대한어, 현대한어의 문법적인 특징을 분석하라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자료 B의 밑줄 그은 부분을 현대한어로 바꾸고 그리고 난 다음에 양자 간의 차이점에 대해서 각각 고대한어와 현대한어의 문법상의 차이 이거를 즈파와 쥐파로 나누라 그랬어요. 즈파는 품사적 접근이라고 보시면 되고 쥐파는 그 문장 전체의 어순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의 차이점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라. 근데 이때 고대한어와 현대한어의 차이를 얘기를 할 때 쌍음절화와 같은 특징을 포함시키지는 말아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건 현대한어의 어휘 특징이기도 하죠. 근데 현대한어와 고대한어의 어휘상의 그 옌비엔을 얘기를 할 때 쌍음절화를 얘기를 할까봐 그거 말고 츠의 옌비엔 축소 확대 전이 이거 얘기해 라는 가이드를 준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법 특징에 대해서는 즈파와 쥐파로 문제 자체가 일단 이해하기가 되게 복잡하잖아요. 근데 이거에 대한 그 의도는 뭐냐면 고대한어와 현대한어상의 일단 그 어휘 특징 부분에 대한 거 의미 변화에 대한 거는 나중에 해당하는 부분이 나오면 하고 이제 문법 부분만 일단 얘기를 할게요. 고대한어와 현대한어의 문법상의 차이를 즈파와 쥐파로 나눠서 설명을 하라라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아까 4번 예문이 있었죠? 4번 예문을 이 밑줄 그은 부분만 현대한어로 해석을 해보면은 72个黑子는 72个黑字점,黑点을 얘기를 하는 거죠. 72개. 주어구에 요 72거 헤이즈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기의 고조봉기, 고조는 이제 항우의 그 묘호인 거죠. 그래서 항우가 왼쪽 허벅지에 72개의 점이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72개의 점이니까 현대한어로 해석을 하면 이때는 꺼 들어가야 되는데 고대한어에서는 없었다. 이거를 통한 고대한어, 현대한어의 차이점이 뭐냐? 이걸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품사 간의 그 차이점이니까 즈파로 들 수 있겠죠. 여기서의 포인트는 뭐라는 거예요? 자, 古代 한의는 不用量词. 근데 이제 现代 한의는 必须用量词, 必用量词 해야 된다라는 거죠. 나머지 특징은 또 해당하는 내용이 나오면 할게요. 그래서 요거를 답안으로 해보면 이렇게. 그래서 词法上的差别, 차이 할 때 이제 数量表述法上的不同. 그래서 古代 한의는 不用量词, 如 예를 들어서 所以72黑子인데 그러나 역접 现代 한의는 必用量词이다. 그래서 그 답안 암기를 하실 때 요령도 어려운 표현, 복잡한 표현도 일정, 쉬운 표현도 일정, 비문이 없는 게 중요하고 착별자가 없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불필요한 수식어 다 날리고 비문 없이 딱 내가 외워서 쓸 수 있는 가장 간단한 표현을 암기하시는 게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리고 웬만하면 틀 표현을 많이 바꾸지 않은 상태에서 이 관键词만 핵심 키워드만 바꾸는 형태로 하시면 좋다. 그래서 제일 많이 쓰는 구조가 이거예요. 비교 서술을 할 때. A는 뭐 하는데 B는 점점이야. 어떠하다. 그래서 이것도 여러 가지 동의 표현이 많이 뜻이 같은 표현이 많이 존재해요. 아까 말한 것처럼 古代 한의는 不用受到某量词的修饰名词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现代 한의는 修辞和量词结合才能修饰名词. 똑같은 일정이거든요. 그럼 뭐가 더 쉽냐는 거죠. 쉬운 표현으로 암기를 하시면 된다. 자, 그러면 요거는 일단 그 양사의 사용 유무. 그럼 얘는 수사의 특징에도 양사의 특징에도 공통으로 들어간다. 그럼 뒤에 또 나와요.
자, 그래서 논술 판서 자료 이제 19년도까지 논술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09년도부터 그 도표 자료 요약 답안 자료 드린 거예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해당 그 판서 자료를 절반으로 자른 다음에 이거를 일단 그 진도별로 미리 기출문제집 내에 논술 문제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면 해당하는 부분을 미리 좀 수업 시간에 바로 찾아서 보실 수 있게끔 준비를 해오시거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라벨지 2칸짜리로 해서 그냥 딱 붙여버리시거나 해서 미리 좀 세팅을 해가지고 오시면은 시간을 줄일 수 있다. 자, 그리고 그 판서자료 모의고사 들으시는 분들은 그 모의고사 판서자료에 그 해당하는 논술 판서자료 같이 끼워 넣으셔도 되는 거. 어떻게 단권화를 하는 게 좋을지는 여러분들. 네. 그래서 그 모의고사반 같은 경우에는 거의 모든 그 시험 문제 답안에 대해서 이렇게 도표랑 밑에 서술형 답안 자료를 이렇게 똑같이 해드려요. 그러니까 모의고사에도 이런 이 출제 포인트로 시험 문제가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판서 자료가 겹칠 가능성이 많겠죠. 그럼 거기에 같이 하셔도 되고 아니면 기출 문제 옆에다가 붙이셔도 되고. 그래서 어쨌든 단권화를 하라는 게 포인트예요. 자, 그래서 하나 봤고요. 자, 그럼 여기까지 이해도를 일단 표시를 해놓으시면 되겠어요. 본인 이해도를 표시를 하시고 제가 처음이니까 이게 짚어드리고 예, 나중에는 알아서 자동으로 이해도를 항상 꼭 체크를 하시고 자, 그래서 수사와 양사, 명사와의 관계성에 대한 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부사와의 관계성. 부사라고 하는 게 뭐예요? 자, 이제 부가적인 문법 의미를 담당을 하는 건데 부사는 수식을 해주는 거죠. 뭐를? 수러를. 수러를 수식하는 부사어가 된다. 이게 이제 부사의 가장 중요한 문법 특징이 되겠어요. 그럼 아까 부사는 수러성 성분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명사는 명사성 성분이고 둘은 같이 호응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일단 제일 중요한 시험 포인트는 명사는 부사의 수식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일단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很桌子, 读书, 뭐 不然 이런 것들 불가하다. 근데 항상 예외가 중요하다 그랬죠. 하지만 명사가 수러가 된다. 그럼 이때는 수러성 성분을 부사는 꾸며줄 수 있으니까요. 그쵸? 이때는 부사의 수식을 받을 수 있겠죠. 아까 명사가 수러가 되는 거 시간 나타낼 때 그 이징 10点半라 그럼 10点半이 수러니까 이징이 10点半을 꾸며줄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거 포인트 只他一个人去라고 했을 때他一个人을 지가 제한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직 겨우 단지 이런 소량의 의미를 나타내는 범위부사가 주어 부분을 수식을 해줄 때 주어의 앞에 올 수 있는 용법이 있다. 근데 이때 지는 찌우랑 의미가 같은 거죠. 그래서 찌우의 의미가 사전에서 찾으면은 찌우 이가 있고 찌우 얼이 있고 찌우 싼이 있다. 근데 부사를 나타내는 찌우가 두 가지 용법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는 뭐예요? 시간을 나타내는 그리고 하나는 범위를 나타내는 그래서 이때 시간을 나타낼 때는 주로 이 셔머셔머 찌우 셔머셔머의 구조로 나타나는 그리고 범위를 나타낼 때는 방금 한 것처럼 지, 진, 뭐 딴의 의미를 갖는 근데 이 경우에 주어의 앞에 올 수 있는 용법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쌍음절의 어기부사, 뭐 난따오, 찌우징, 따오디 이런 것들은 주어의 앞에 올 수도 있고 뒤에 올 수도 있는 거예요. 시험에 나오는 포인트는 이 두 번째. 그러면 여러분이 출제자라면 지로 내는 것보다는 찌우로 내는 게 훨씬 더 좋겠죠. 왜? 찌우는 시간의 이름을 나타내는 용법도 있고 이때는 반드시 수로 앞에만 올 수 있고 주 앞에 못 오고 오직 겨우 단지를 나타낼 때는 주 앞에 올 수 있으니까 헷갈릴 수 있잖아요. 이 찌우가 어떤 용법으로 쓰였는지부터 구별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시험에는 찌우가 나온다. 다시 기출문제지 1페이지 09년도 문제 보기 1의 답안 보시게 되면 我教园里有很多花木一到春天就花开了 했어요. 이 什么什么 찌우 什么什么 그러면 이때 찌우는 시간의 빠른 이름 혹은 연속 동작을 나타내는 찌우죠. 그러면 얘는 수로성 성분을 꾸며주는 부사어 역할밖에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한국어의 부사어는 위치가 자유로운 반면 중국어는 그렇지 않아서 주어 뒤 수로 앞에 써야 하는 일부 부사를 사용할 때 그 위치를 잘못 쓰는 오류를 범한다. 이게 가장 해당하는 설명이겠죠. 다에 바르게 연결된 그 문항은 디귿이다. 그럼 이때는 찌우가 뒤에 왔어요. 자, 그리고 기출문제 2페이지로 넘어가서 아까 사전에 보면 찌우가 찌우 이가 있고 찌우 얼이 있고 찌우 싼이 있다 그랬죠. 근데 찌우 얼의 용법이 전치사의 용법이에요. 그래서 찌우 什么什么来说
얘는 对什么什么来说 혹은 对什么什么而言 이렇게도 되죠. 무엇에 대해서 말해보자면 이라는 거죠. 그래서 전문 지식에 대해서 말해보자면 나는 영원히 너만 못하다. 나는 너보다 현저히 떨어진다. 그 얘기죠. 그럼 이때 基우는 전치사로 이제 对의 뜻이다. 근데 老宋他只有一个儿子 라고 할 때 이 只有只有一个儿子 라는 의미죠. 얘가 범위를 제한하는 거는 이거 얼즈, 목적어 부분을 제한해 주는 거예요. 그럼 이때도 수로 앞에 와요. 근데 주어를 제한을 해줄 때만 이 명사성 성분 앞에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우 라오송 타 이오 이거 얼즈라고 하면 이때 얘가 의미를 제한해 주는 부분을 라오송이라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자식이 다 둘셋 있는데 라오송 걔만 자식이 하나야. 그럼 이때 의미의 범위에 따라 지우의 위치가 달라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주어성 성분을 주어를 제한해 줄 때 한해서 이 명사성 성분 앞에 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이때도 지우의 품사는 부사인데 이때는 시간을 나타내 주는 부사가 아니라 어기, 그러니까 범위를 제한해 주는 소량을 나타내는 부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좀 이제 이 페이지에 또 12년도 논술 문제. 중국어의 문법 오류의 유형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순 오류, 추어, 쉬, 누락 오류, 일로, 부가의 오류, 우자, 오용의 오류, 훈용 등의 이제 4가지로 나눌 수 있다. 다음은 중국어의 강조 범주에 속하는 6개의 예문이고요. 먼저 어떠한 예문에 오류가 존재한지를 찾은 다음에 수정하고 그리고 이 오류에 대해서 귀납해라. 추어시인지 이로운지 우지한지 총훈용인지를 귀납하라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러한 예문을 참고로 해서 강조를 나타내는 중국어의 이제 6개의 이제 그 방식과 주요 문법 특징에 대해서 이제 서술을 해라. 라는 거죠. 뭐 실더 강조용법도 있고 뭐 부사를 이용한 것도 있고 한데 각각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국어의 문법 교학 방법 중에서 상황식 교수법, 징징파를 이용을 해서 제시, 해설, 연습 3단계에 걸쳐서 총 조슈 하면은 뭐뭐로부터 착수해서라는 거죠. 이 3가지의 관점으로 이때 지우의 용법이 对예요. 对提出相应的教学方法인 거죠. 2번의 강조 구문에 대해서 상응하는 교학 방법을 제시해라. 이 중에 일단 3번 예문만 지우에 해당이 되는 거를 일단 여기 뺐어요. 그럼 昨天晚上我睡了只有1个小时的觉现在很困 어제 1시간밖에 못 자서 졸리다 라는 건데요. 지우가 제한을 해주는 거는 1个小时 시행부어죠. 1个小时 부분이지만 이때 지우의 위치는 또 수로의 앞이에요. 그래서 지우 睡了1个小时的觉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조금 일단 정리를 해보면 자, 지우가 부사로 쓰일 때 일단 시간 부사로 쓰이는 용법이라 그랬어요. 그럼 이때는 무조건 수로의 앞이에요. 근데 나머지 오직 겨우 단지를 나타낼 때라고 하더라도 얘가 주어 앞에 쓰일 때, 그러니까 주어를 제한을 해줄 때를 제외하고는 무조건 다 수로 앞이라고 일단 생각을 하시면 돼요. 라오송 타 지우요 이거 얼즈 할 때도 이거 얼즈 목적어 부분을 수식을 해주는 거고요. 지우 슈엘라 이거 셔시의 지ao 이때도 이거 셔시 시량보를 제한을 해주지만 수로 앞이에요. 오로지 주어를 제한해 줄 때 한해서 주어 앞이다. 일단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이것도 논술 판서 자료 부분에 일단 지우의 위치가 잘못됐죠. 지우 이것이 小时的觉를 지우 슈엘라 이것이 小时的觉 이렇게 이제 고치셔야 되겠고, 그럼 이건 지우의 위치에 대한 오류이기 때문에 지우다 웨이즈 요우 추어 슈에 해당이 된다. 오류 수정했고 유형 귀납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해야 되는 거는 강조문에 대한 이제 그 문법 특징을 설명을 하라 그랬는데 이거는 부사를 이용한 강조문이 되겠죠. 그래서 지우가 동사 앞에서 비어시 셔량 소량을 나타낸다. 오직 겨우 단지의 의미를 나타내고 시엔즈 판웨이 범위를 제한해주는 용법이다. 자, 그럼 이 부분까지 이해도 체크하시고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거는 이제 명사에 부과되는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장 성분이 어떻게 되느냐, 뭐와 서로 호응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모든 문법 특징에 이제 실사 부분에 공통적으로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부가적으로 명사에 이제 있는 문법 특징 중에
뒤에 먼을 붙일 수 있느냐 없느냐 여부. 그러니까 복수를 나타낼 때 중국어는 형태 변화가 없기 때문에 영어 같은 경우는 복수형일 때 뒤에 s를 붙이고 이렇게 형태가 변하잖아요. 근데 중국어는 한자 자체가 형태 변화가 없는 고리어다 보니까 허사라든가 뭐 이제 다른 어순이라든가 이런 걸 이용해서 문법적인 의미를 전달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복수를 나타낼 때는 뒤에 전미사 먼을 붙이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때 먼을 모든 경우에 다 붙일 수 있는 거는 아니고 주어 자리에 있는 명사는 복수일 때 먼을 붙일 수 있는데 목적어 자리에 오는 거는 일단 못 붙여요. 그래서 他们是我的老师们 이거는 이제 안 된다라는 거죠. 목적어 부분이면. 근데 만약에 老师们 주어 자리, 从前边我走过来了 이런 식으로 주어 자리에 오면 쓸 수 있는데 목적어 자리에 오면 일단 안 되고. 자, 시험에 나오는 포인트는 뭐냐? 자, 우리가 보통 방금 오류의 유형 중에서 우지아라고 하면 부가의 오류라고 그랬죠. 우지아를 하는 경우가 이미 똑같은 기능, 그러니까 동일 기능이 있는 걸 두 개를 못 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똑같은 기능을 하고 있는 게 있는데 또 그 기능을 하고 있는 거를 같이 쓰게 되면은 또어위, 그 불필요한 것이 덧붙어지는 사조계의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두 개를 동시에 쓰지 않는다. 예를 들면 정도부어, 정도부사 같이 쓸 수 없고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러면 수량이 있으면 이미 복수라는 것이 충분히 표현이 됐는데 또 복수를 나타내는 먼을 붙이지 않겠죠. 즉 먼을 붙이면 수량이 못 온다던가 수량이 있으면 먼을 붙일 수 없다던가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싼 거 쉐성이라고 해야지 싼 거 쉐성만이라고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이게 올해 23년도에 이제 나온 포인트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기출문제지 2페이지에 23년도 문제. 자, 그래서 작년도 교재 가지고 계신 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직강생 자료실랑 방문강 온라인 거기에 이제 추가된 그 기출 문제만 따로 과목별로 편집해가지고 그 4칸짜리 라벨지를 출력하실 수 있게 올려놨어요. 그래서 작년도 교재 쓰시는 분은 직강생 자료실에서 그 출력하실 때 A4 라벨지 구매하셔서 4칸짜리 구매하셔서 출력한 다음에 거기 페이지 표수를 다 써놨거든요, 제가. 추가 기출문제 단권화 자료를 이렇게 이제 드렸다는 얘기에서 문법 2페이지에 붙여라, 뭐 문법 12페이지에 붙여라, 28페이지에 붙여라. 그래서 미리 1강부터 16강까지 추가되는 부분을 과목별로 문법, 어휘 이렇게 다 쪼개가지고선 이렇게 해놨어요. 그럼 이거는 4칸짜리 라벨지로 구매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니까 출력해서 그 해당하는 페이지에 붙이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작년도 교재 가지고 계신 분만 이렇게 하라는 거고요. 예. 올해 교재에 이제 구매하신 분은 다 이미 이 문제가 포함되어 있다. 라벨지는 이렇게 4칸짜리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요거 구매를 하시라는 그 말씀입니다. 네. 자, 다음 A는 수업 활동의 한 장면이고 B는 두 교사의 대화이다. 그래서 먼저 A, B에 해당하는 쌍음절의 단어를 적고 A 중에서 C가 가리키는 문장 하나를 찾은 다음에 이것을 수정하고 이유를 적어라. 그래서 이렇게 교과교육학하고 문법하고 연계되는 형태로도 문제가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문법 수정 문제에서는 항상 이제 오류가 있는 문장을 찾으라고만 하는 경우도 있고 고치기까지, 가이정까지 하라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요거를 잘 구별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때는 수정까지 맞아야지 이제 1점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에 대한 근거를 적어라. 你有中国朋友吗? 그랬더니 我有2个中国朋友们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방금 2个하고 뭐는 같이 쓸 수 없다 그랬죠. 他们都是上海人. 그래서 你去过上海吗? 我还没去过呢. 그래서 뭐过 있으면 매로 부정을 해야 되죠. 그랬더니 你呢? 你去过吗? 그때 我已经去过2次了. 그 2次가
보어 자리에 오게 되면은 동작의 반복 횟수, 부사어 자리에 오게 되면은 2번 만에 뭐를 끝내다 이럴 때 쓸 수 있는 거죠. 그럼 이건 2번 갔다 온 적이 있다 그랬으니까 사용성 문제가 없고 이증은 러랑 호응하니까 제대로 잘 썼죠. 자, 그리고 이제 이 B번 부분에 대한 거는 다음에 교과교육학에서 해당하는 내용이 나올 때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 맨 마지막 줄에 아, 맞다. 要注意的是 주의해야 되는 것은 학생들이 작문을 할 때 추어주의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C가 가리키는 문장 추어주의를 찾으라고 했으니까 추어주의라고 해도 되고 혹은 잘못된 문장 빙주의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올 때는 뭐 빙주의, 추어지 혹은有误的句子 이런 식으로 오류가 있는 문장. 그럼 뭐 요 2个中国朋友们 고치고 그러니까 이것들을 가르칠 때 주의해서 지도해야 한다라는 거고요. 이거에 대한 근거를 쓰라 그랬으니까 만 같은 경우에 이 한요 중수이 복수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중수이 부능자요 뭐 수량词 그래서 수량 구를 다시 덧붙일 수 없다. 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기출문제집 이전 거 쓰신 분은 추가 기출문제 부분 해당하는 페이지에 이제 붙이시면 되고 그리고 문법 특강 문제집 이제 확인을 할게요. 자, 뭐는 복수 성분이 있기 때문에 다른 수량과 함께 쓰일 수 없다라는 이 문법정은 불변이겠죠. 변하지 않겠죠. 근데 예문이 계속 다른 게 나오겠죠. 그래서 문법 특강 문제집은 시중에 있는 모든 이런 그 5문장 바로 쓰기 형태의 그 문제집의 비문을 모두 모은 거예요. 그래서 시중에 있는 여러 개 복수의 이런 비문 수정류, 체계, 예문은 비문을 다 모은 다음에 이것의 공통적인 문법점을 제시하는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고 여러분이 이 문법점 부분에 빈칸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 빈칸이 키워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문법 특강의 답안은 미리 사전에 나눠드린 기출 답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 해당하는 진도만큼 문제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답안 체크해 오시고 하면 이게 예습이 됩니다. 자, 방금 1번 문법점이 뭐라 그랬어요? 뭐는 이제 한요 중수 이이. 그래서 여기에서 길잖아요. 所以我们的名词前不能再有数量短语或者表述词比 여기까지가 일단 첫 번째 문법점인데 이거를 할 때 항상 꼭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주간 표현만 날리고 나머지는 다 빼도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쓴 답안에는 요것만 있죠. 이렇게 쓰든 이 노란색 부분만 쓰든 전체를 쓰든 똑같은 1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누락 없이 중요한 키워드는 빼놓지 않은 상태에서 가장 핵심적인 표현만 쓰게 되면 암기의 효율성이 올라가겠죠. 실수할 가능성도 적고. 지금 도표 보시는 게 아니라 이제 그 1번 1페이지 여기에 해당하는 문제 부분 보셔야 돼요. 그 문법특강 문제집 앞에 칼라로 도표되어 있는 거는 나중에 살펴볼 거고요. 그 해당하는 뒤에 문제 부분이 있어요. 그 페이지를 찾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가 이제 그 방금 봤던 그 포인트예요. 그럼 그거에 대한 예문은 똑같죠. 三个女孩子만 아니라 三个女孩子 해야 되고 四个同学만 아니라 四个同学 해야 되고 数百名孩子만 아니라 数百名孩子几个朋友만 아니라 几个朋友五个伙伴만 안 되고 五个伙伴 그다음에 许多先生만 안 되고 许多先生 여기까지는 앞에 관용어 형태로 붙은 거죠. 근데 뒤에는 수러가 복수 성분을 포함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리우쉐성만 헌또라고 할 수 없다는 거죠. 헌또가 있으니까 뭐는 못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리우쉐성 헌또 뒤에 헌또 있으니까 렌먼 헌또라고 못하고 렌 헌또까지 해야 된다. 이 8번까지가 여기에 해당하는 문법점이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맨 마지막에 요 예문을 하나 추가를 조금 방금 했던 기출문제에 있는 걸 하나 추가를 해놓으시면 되겠죠. 我有两个中国朋友만 아니라 我有两个中国朋友 해야 한다. 이게 지금 기출됐던 예문이니까 여기에다가 추가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9번하고 10번은 잠깐 떼고 11번 几个几十个孩子们 마찬가지로 안 되고 5, 6个孩子们 이것도 안 되고 그 다음에 120老人们도 안 되고 그래서 120位老人이라고 하다가 老人们이라고 하다가 둘 중에 하나를 써야 된다는 거죠. 자, 9번하고 10번은 왜 빼놨냐? 이제 관중하고 렌민을 생각을 해보면 관중이나 렌민 같은 경우 원래 한 명을 가지고 청중이라고 하지 않고 국민이 한 명일 수는 없죠. 이런 것들은 원래부터 복수의 의미를 또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 복수를 나타내는 다른 수량구나 수라가 없다고 하더라도 관중이나 렌민 같은 경우는 원래부터 복수를 지향하는 이제 단어이기 때문에 얘도 이미 복수를 나타내고 있으니까 또 복수를 나타내는 뭔을 붙일 수 없다는 거죠. 이게 이 부분이에요. 名词 자체가 本身이含有中属义 이미 복수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 관중, 팀중,群众, 렌민 이런 것들은 다 복수 명사인 거죠. 원래부터 복수 명사면 不能再有们 원을 또 붙일 수 없다. 이제 이 얘기인 거예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有们的名词前不能再有数量短语或者表示词语라고 했지만 이렇게 쓰게 되면은 이제 뒤에 헌도어가 오는 경우는 설명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뒤에 수로로 올 수도 있고 앞에 관용어로 올 수도 있으니까 이거를 복잡하게 다 쓰기보다는 어쨌든 앞에 오든 뒤에 오든 이제 복수를 나타내는 말이 있으면 쓸 수 없다. 이 표현만 남겨두면 제일 안전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추린 거예요. 그래서 번 자체가 요중수이 하니까 不能再有 수량 도안이或者表示词이 부분을 이제 그렇게 써주시면 된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그 문법 문제를 이제 풀다 보면 대화문이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예문이 나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법 특강 문제집은 이렇게 예문도 있지만 대화문도 있어요. 그래서 대화문 같은 경우에는 보통 대화문에서 이제 문법 오류 2개 찾으라고 하기 때문에 2개의 문법점이 이제 섞여 있다. 자, 문법상 오류가 있는 리안거 쥐즈 찾고 가이정 고치고 이유를 설명해라. 그러니까 문법점은 똑같은데 이거를 끌어내기 위해서 이렇게 문제의 형태는 비문으로 나올 수도 있고 대화문으로 나올 수도 있고 하다라는 거죠. 근데 대화문으로 나왔을 때 난이도가 훨씬 더 올라간다. 그래서 대화문이 나왔을 때도 어떤 해에는 이 문항을 좀 지정해 주기도 하고 A, B, C, D, E 이런 식으로 밑줄 긋고 이 5개 중에 찾아라. 이게 없으면 제일 어렵다. 그러니까 문법이 다 똑같은 5문장 수정인 것 같아도 난이도가 다 달라요. 수정은 하지 않아도 되는 게 있고, 그러니까 비문을 찾기만 하고 이유 쓰는 거 이게 제일 쉽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정까지 해야 되고 하는 거. 그리고 이게 A, B, C, D 그 비문이 정해져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그래서 제일 오답률이 높은 게 이렇게 문항이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비문을 2개 찾아라. 그럼 다 비문 같거든요. 今天晚上的演出怎么样呢? 그래서 오늘 저녁에 이 연출이라고 하는 건 중국에서 공연이죠. 그래서 오늘 저녁 공연 어땠어? 빵极了, 너무 좋았어. 最后观众们都站起来鼓掌 했다라고 했는데 观众们 안 되는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이미 복수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观众们 같은 경우에名词 이제 이 한요 중수 이 하게 되면 不能再讲们 다시 뭐는 붙일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最后观众都站起来鼓掌 모두 일어나서 박수 쳤지 뭐야. 他们的演出每次都 이제 bao 많은 관중이 완전 다 만석이다. 뭐 이런 거죠. 폭발적이다. 这次没能去 갈 수 없어서 真是可惜한 거죠. 그래서 항상 10,000원이라서 이제 이번에 못 가가지고 너무 아쉽다 그랬더니 没关系听说他们9月份还会有演出 그래서 듣자니 이제 9월에도 이제 공연이 있대. 그랬더니 那时候叫着其他几个小伙伴们一起去看 했어요. 그래서 이때 几个 있으니까 뒤에 뭐는 붙일 수가 없겠죠.